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종종 그것이 부재하는 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주제,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세상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미국인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무심코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돌아가고는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고 되물었죠. 그분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남편 역시 외국인 교수셨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암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당할 수 있고 설령 가입이 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치료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 그곳의 시민이 의료비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의료 시스템, 그 거대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 또한 미국 유학 시절 그 살인적인 의료비를 직접 체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위 과정 막바지에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찾았습니다. 충치가 심해져 신경을 건드리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대부분 치과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 없이 간단한 충치 치료 후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견적이 무려 200만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20에서 30만 원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치료가 10배 가까이 비쌌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진통제로 고통을 참아가며 귀국하자마자 치과부터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은 그저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 4천만 명 중 8%에서 9%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이들은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게 되면 엄청난 치료비 폭탄을 감당할 각오를 하거나 혹은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맹장 수술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에 해결되지만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수술을 받으면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무릎 관절 수술은 한국에서 한쪽에 2에서 300만 원 정도지만 미국에서는 그 10배가 넘는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방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치료비는 1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미국의 의료비는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보험 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OECD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
즉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의료보험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한국처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 필요에 따라 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죠. 보험사는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 소득, 거주지, 그리고 과거 병력이나 흡연 여부 같은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미 아팠던 사람, 앞으로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거나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국일 수 있지만 가난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지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복잡한 의료 시스템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이 치료비를 사실상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병원은 먼저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청구하는 식이죠. 그러면 보험사는 어떻게든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아주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병원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2억은 너무 많으니 1억 5천에 합의합시다. 와 같은 흥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하며 환자는 최종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나올지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역시 결국 환자와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천정부지로 솟은 약값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부가 제약사와 협상하여 약값을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미국은 정부가 신약 가격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신약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합니다. 그 결과 생명과 직결된 혁신적인 신약이라 할지라도 서민들은 감히 사용할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가격표가 붙게 됩니다. 이 비싼 약값은 전체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미국의 오랜 철학이 의료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병원비 청구서를 받으면 병원과 직접 협상에 나섭니다. 할부로 평생 갚아나가거나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1년 제임스 베론이라는 59세 남성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달기사로 일하다 실직하여 직장 의료보험을 잃은 그는 몸이 아파도 치료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에 들어가 나는 강도다. 1달러만 달라고 말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감옥에 가면 최소한의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치료비를 모금하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올라오는 모금 요청의 3분의 1이 바로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치료 잘 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절박한 호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의료 관광을 떠납니다. 비행기 값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료비가 저렴한 멕시코나 캐나다, 심지어 한국이나 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약값이 훨씬 싼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약을 공동으로 구매해 미국으로 가져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오직 비싼 의료비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가 무료라는 캐나다나 영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제가 알던 캐나다, 영국 출신 교수님들께 의료비가 공짜니 한국보다 훨씬 좋겠네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료인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기다림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기다려, 또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무료는 아니지만 아플 때 즉시 병원에 갈 수 있는 신속성과 접근성,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나면 더 이상 복잡한 절차가 없는 투명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은 국가가 지원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파산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명과 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것 또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동네 병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큰 병에 걸려도 나라가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당연함에 가려진 우리 시스템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과 연결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